댓글 사회, 숨으면 용감해진다. 자, 오늘의 킹덤 주제인데요. 자, 우리 의원들 기억에 남는 댓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댓글은 좋은 댓글은 기억에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악플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들이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악플이 좀 기억에 남는 게 MC 장군이 개그맨이면 나는 방탄소년단이다라고 올리신 분 계셨었습니다. 네, 그 방탄소년단이 직접 쓸 수도 있잖아요. 그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 김나영 의원은? 제가 한때는 이제 SNS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한탄을 많이 썼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다. 돈이 없다. 네. 흑수저 집안에서 자라나서 네. 이렇게 살고 있다. 네. 네. 얼마나 제가 맺힌 게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제품을 샀거든요. 네. 네, 그 스마트폰을 모 브랜드의 이 과일 브랜드의 신제품을 제가 사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올렸더니 댓글이 가난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런 걸 살 수가 있느냐라면서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달린 거예요. 근데 뭐 스마트폰을 안 사 보셨습니까? 그거 뭐 지금 당장 돈 안 내도 통신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뭐라고 2년. 합니까? 2년 노예계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로 사는 건데 왜?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산 거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무튼 뭐 이런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혹시 그것을 나중에 고소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저장도 따로 해놨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또 우리 삶이 또 사람 사는 세상 그건 또 너무하죠. 그런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예전에 출마했을 때 그 슬로건이 미래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가 굉장히 패기 넘치는 슬로건이었네요. 국회 첫 번째 출마하는 사람이 미래 대통령인데 누가 댓글에 우리는 그런 미래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 되게 욕 하나 없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던,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던 앞으로 기억나네요. 대통령은 못됐지만 킹슈맨이 되셨네요. 그럼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댓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댓글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래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당사자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관련돼서 하나의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디지털 교도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래서 처벌을 하는 디지털 감옥 같은 개념인데 오찬석 의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네, 일단 올해 3월부터 이제 N번방 관련해서 조주빈과 관련된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유정, 그리고 손정우 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의혹만 가지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도 있고 이 손정우 송환을 이제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었던 강모 판사의 이름도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교도소에서 성착취범으로 몰린 대학 정신의학과 C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 교수가 지난 6월 하순 디지털 교도소가 C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올리자 수백 통의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학회에서는 비윤리적인 의사라는 낙인을 찍었고요. 환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도 견딜 수 없는 울분 장애를 이 일을 통해서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C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이 수사에 나선 대구지방경찰청이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디지털 교도소와 대화를 나눈 이는 C 교수가 아니고 휴대전화 속 메시지 99,962건에서 드러난 언어 습관이 이 디지털 교도소가 게시한 메시지 속 말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이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인터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2대 운영진은 계속해서 사이트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는 대신해서 이 17건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만 차단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여쭤보면 디지털 교도소가 가능한 것 또는 댓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다 익명성 때문인데요. 익명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는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권력이나 이런 좀 기득권에 반하는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어떤 자유로운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걸 부여해서 그 익명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되는 공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좀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정착될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날 돌아보면 사실 그런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사회가 돼버렸죠.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이 익명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1차원적인 뭐 범죄 행위들,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방금 본 이제 그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도 이 디지털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성범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로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원에서라도 뭔가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라는 목적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뭐 그런 목적이 맞는 거냐도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치주의나 이런 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은 배우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MC 장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물론. 네. 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제가 그것이 미워서 MC 장원을 폭행했다. 그것은 나는 정의의 응징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잡혀가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경찰이 배트맨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트맨을 좋아합니다. 킹슈맨보다는. 아무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좀 더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그냥 익명성만 보장한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성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익명성 2.0의 시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최근에 여행 전문 채널 조중기 대표가 음란물을 게시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악플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석 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행에 미치다와도 일을 많이 했고 조중기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악플을 사실 저도 거의 다 봤고요. 그 악플이 굉장히 조중기 대표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로 돌아갔을 것이면 분명할 겁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속죄를 함에 있어서 과연 죽음을 뛰어넘는 속죄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방법보다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 형량이 전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조중기 대표가 어떠한 실수에 대한 인정을 하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반성을 하고 재기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봤었는데 악플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논하기 전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마치 성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총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익명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 사례에 봤을 때는 사실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거의 자유였습니다. 익명성 보장만이 자유로운 사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모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연예 기사 뉴스면에서 지금 이제 스포츠 기사면까지 넓어졌지만 댓글 자체를 삭제하도록 그러니까 댓글 자체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댓글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는 이런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금지되어 있듯이 처벌권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욕을 하고 비판을 해서 맹목적인 비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합법적인 폭력은 국가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죄목으로서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네. 그 사람의 인생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악플의 무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예계 스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연예 뉴스 댓글도 중단됐고요. 관련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악플로 인해서 정말로 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스타들은 생전에도 이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12년 전이었죠. 이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 씨는 이 댓글들을 다 읽어보는데 읽어보다가 신경쇠약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고 설리 씨는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고 구하라 씨는 제발 좀 예쁜 시선으로 봐달라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결국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이 댓글을 폐지하자 박명수 씨는 조금만 일찍 했으면 몇 명 구했을 것 아닙니까? 라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플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보면 2014년에 7,447건, 2019년에만 1만 6천여 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이버 폭력가에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유명인보다는 지인이나 모르는 일반 시민에게 악플을 단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인기 개그맨 엠리원의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댓글 관련된 또는 이걸 댓글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확실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인기 개그맨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연예 스포츠 기사에 댓글이 안 달리기 시작하면서 혹시 불편함 느끼신 적 있습니까? 이 댓글은 항상 그게 무슨 기사든지 밑에 네. 댓글을 보면서 설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댓글란. 네. 제 주변에서도 이 연예 스포츠 기사에 댓글 없어졌다고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확대돼서 다른 분야의 기사에도 댓글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한테도 댓글을 다고 일반 시민,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의 용감함 같은데요. 왜 사람들은 익명성 속에서 용감해질까요? 이게 뭐 본인을 어떤 감추는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익명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용감해지는 거겠죠. 다만 그 용감함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감함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장받을 때는 강한 존재와 싸워라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플이라고 표현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은 강한 자와 싸우는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혀서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 내가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이득을 얻는 거든지 결국 내가 어떤 종류의 강자가 되는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용감함의 어떤 비겁함이랄까요?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악플 문제는 악플의 문제만이 아니라 악플은 증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근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신뢰라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 악플 문제는 예를 들면 댓글을 없앤다든지 뭐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만으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강자와 싸우기 위한 익명성이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인다는 말씀 같습니다. 더 나은 댓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데 그 사회적 신뢰가 보장되는 사회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건 기사 댓글이라든지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은 일단은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의견을 이제 과거 같으면 의견을 이렇게 좀 제시할 곳이 없었어요. 대부분 신문지상에 칼럼을 쓸 수 있거나 어디 방송에서 여기 킹슈맨들처럼 말이죠.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여론에 반영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구조가 많이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쳐내가면서 정치권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말이죠.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면 우리가 이 킹슈맨들끼리 서로 상처 입히지 않잖아요. 상처 입히나요? 이런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적어도 익명으로 상처를 입히진 않죠. 킹시맨들끼리는. 자, 오창성 의원 어떻습니까? 연대면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오창성 의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형별이 나와 있죠. 상해를 가한 자라든지 폭력을 쓴 사람, 또 물건을 아무거나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감정폭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폭력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 악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형벌도 역시나 강화해서 아예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맞았다라는 것보다 요즘에는 악플로 마음을 맞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이 에세이, 책 같은 것도 굉장히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픈 사회 치유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는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배려 있는 댓글 사회 그게 해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댓글 사회 숨으면 용감해진다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지금도 악플을 남기십니까? 익명에만 가 살다 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김민아, 오창성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